네,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왈 코넬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왈 코넬과 수용 캐터링에서 포스닥 과정을 밟고 있는 이제 정진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박사과정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인 그 중증 코비드에서 회복된 환자의 면역세포와 헤마토포아릭 스템셀에서 발견되는 그 에피제네틱 메모리에 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면역대는 이제 크게 선천 면역계와 적응성 면역계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적응성 면역계는 이미 경험했던 항원에 대해서 더 강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억 반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제 선천성 면역은 빠르게 항원을 인지하고 반응하지만 이제 기억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선천 면역 세포를 비롯한 상피세포 등 또 상피세포 또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사이토카인 그리고 대사물질 그리고 햄프나 댐프 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 자극이 제거된 후에도 자극에 대한 기억이 세포에 오랜 기간 남아 두 번째 자극이 왔을 때 더 강화되거나 더 약화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는 대부분 항원의 특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서 자극을 경험했던 이제 세포들은 이 사이토카인이나 키모카인 등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생성의 차이가 있거나 그 세포의 증식 또는 이동성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선천세포들도 이제 적응성 면역세포들과 비슷하게 그 기억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 면역세포의 기억 현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선천 면역세포이자 고수성 세포인 모노사이트에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메커니즘 중 하나는 이제 에피제네틱 메모리로 이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세포에 이제 감염이나 염증 등의 자극이 주어지면은 그 자극의 종류나 양, 또 지속 기간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지만, 자극 신호가 세포의 핵으로 전달되어 이제 후성 유전체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그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후성 유전체의 변화에는 이제 다양한 것들인데,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DNA 메틸레이션, 또는 크로마틴 아키텍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런 모든 변화들이 모여서 주로 이제 크로마틴 액세시빌리티로 이제 수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어, 크로마틴 액세시빌리티를 이제 살피는 것이 이제 그 에피제네틱 메모리를 찾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로마틴 액세시빌리티가 왜 어떻게 에피제네틱 메모리를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의 이제 각 모든 세포에는 이제 2m 길이나 되는 이게 DNA가 있는데, 이 DNA들이 이제 히스톤과 함께 뉴클레오즘을 형성하여 이제 타이트하게 뭉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이크론 단위의 작은 핵 안에서도 촘촘히 빽빽하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톤은 이렇게 DNA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이제 트랜스크립션 머시너리들이 이제 유전자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이제 조절하는 식으로 유전자의 전사 활동을 매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그널에 의해서 인듀스되는 유전자를 이제 살펴보면은 평소에 이렇게 어, 이제 뉴클레오솜이 타이트하게 매우 조밀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사이토카인이나 TLR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제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 이 유전자 부위의 크로마틴이 활성화가 되고 어, 뉴클레오즘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사인자들이 이제 프로모터나 이мен스 영역에 이제 결합하여서 또 이제 그 공간을 또 차지하게 되고 또 이 크로마틴의 구조를 이제 3D 구조를 변경을 하여서 전사를 이 모든 것들 전사를 이제 효과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그널링이나 자극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이제 트랜스크립션 머시너리는 이제 또 이제 사라지고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은
여전히 그 크로마틴에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크로마틴 액세시빌리티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자극이 발생하면, 이런 유전자들은, 다시 한번 전사인자와 그 트랜스크립션 머시너리들을 빠르게 리크루트하여서 더 빠르고 강력한 전사 활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크로마틴 액세시빌리티는 이제 에피제네틱 메모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이제 M&A-seq, 옛날에는 그렇게 썼고 지금은 이제 어택식 등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주로 어택식을 통하여 에피제네틱 메모리를 프로파일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포에 주어진 자극은 선천면역 세포의 이제 에피제네틱 메모리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세포의 행동에도 이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피제네틱 메모리는 모노사이트 위주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런 변화가 호스트의 면역 반응도 변화시켜서 호스트를 좀 더 감염이나 암으로부터 보호를 더 해주거나 또 반대로 염증성 질환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노사이트 같이 이제 많은 선천 면역 세포들은 수명이 이제 며칠에서 몇 주밖에 살지 못할 정도로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호스트에서 나타나는 피노타입은 길게는 연 단위까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노사이트에서 이제 그동안 연구되었고 발견된 에피제네틱 메모리가 그 소스가 사실은 그 선구체인 헤마토포릭 스템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결국 최근 몇 년간 이제 헤마토포릭 스템셀에 이 에피제네틱 메모리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어, 분할을 통해서 이제 골수선계포, 모노사이트 같은 이제 미엘로이드 셀들의 그 분할을 통해 그 메모리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에피제네틱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헤마토포릭 스템셀들은 이제 메모리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그 헤마토포아이시스 석 자체가 경향성이 바뀌게 되어 때로는 더 많은 골수성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선천 면역계의 에피제네틱 메모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호스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HSPC의 분할을 조절하여 만들어지는 이제 면역세포의 양을 양적으로 조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역세포 각각의 자극에 대한 그 반응성을 이제 질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 개념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 실험실은 이러한 선천면역계 에피제네틱 메모리에 관심이 있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중증 코비드 환자들을 보면서 사이토카인 스톤 같이 심각한 전신성 염증 반응이 어, 이, 그, 이 장기 그 사이토간 이런 염증성 반응들이 이제 헤마토포릭 스템셀이나 이제 선천 면역계에 이제 장기간 유지되는 에피제네틱 메모리를 만들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증 코비드에 의한 염증 시그널링이 이제 선천 면역 세포의 모노사이트와 성구체인 HSPC 에피제네틱 메모리를 형성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피노타입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먼저 중증 코비드-19에서 회복된 환자들을 모집을 했고요. 어, 저희는 코비드 회복 환자를 이제 그 회복 환자들을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에 2에서 4개월이 된 그룹을 이제 early 그룹으로 명명하였고, 또 중환자실에서 입원 후 4개월에서 1년 된 그룹은 late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 이제 대조군으로는 이제 건강한 개인 그룹과 또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중환자실에서 입원했다가 회복된 환자들도 이제 early 그룹의 스페시픽한 컨트롤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코호트들은 이제 mRNA 백신이 개발되고 배포되기 전에 이제 모두 모집을 하여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코호트에서 얻은 혈액 샘플과 테넥스에서 출시된
싱글셀 멀티홈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CD14 모노사이트 및 HSPC에 대한 싱글셀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저희는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동일한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과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 데이터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싱글셀 데이터셋에서 HSPC와 모노사이트의 수도벅 데이터를 추가하여서 샘플 사이즈가 좀 보완된 벌크 앤택시 데이터셋 또한 생성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호트에서 따로 모노사이트를 또 분리하여서 어, 외부적인 익스비보 스티뮬레이션을 준 다음에 이제 사이토카인 분석 및 RNA-seq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제 모노사이트에서 저희가 관찰한 이제 에피제네틱 메모리와 그로 인한 피노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호트에서 얻은 모노사이트의 벌크 특식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벌크 특식을 통해서 이제 differentially accessible region 등을 이용해서 이제 PC의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제 PC1 같은 경우 어, early 이제 그 early 회복, 그러니까 초기 회복 환자들을 이제 대조군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PC2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드에서 회복된 환자들을 다른 대조군들로부터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이 코호트 그룹 간에 이제 에피제네틱 그 후속 유전학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이제 early 그룹의 스페시픽한 이제 후속 유전학적인 시그니처로는 염증 반응의 조절 그리고 수지성 세포의 활성화 그리고 류코사이트의 증식 이런 시그니처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그룹의 스페시픽한 이제 후속 시그니처들에는 이제 미엘로이드 세포, 골수성 세포들의 분화 또는 모노사이트의 활성화 그리고 TLR 시그널링과 관련된 시그니처들이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시그니처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코호트 내에서 후성형 집단학적인 변화가 관찰이 되었다가 주된 테이크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후속 유전학적인 변화가 관찰이 되었는데, 이런 모노사이트들의 후속 유전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능적 변화 또한 있는지 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호트에서 추출한 모노사이트들을 타입 1 인터페론과 TLR7 and 8 아고니스트인 이제 RA4S로 이제 모노사이트를 자극을 하고요. 이 모노사이트들이 그룹별로 다른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스티뮬레이션 후 24시간 후에는 이제 저희가 리젠플렉스로 사이토카인 시크리션을 측정을 하는데 그 결과 IL6와 GM-CSF 등 이제 그 사이토카인이 이제 코비드 회복 환자들에게서 더 많이 분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또 이제 스티뮬레이션 6시간 후 RNA-seq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한 결과 바이러스 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모듈이 대조군에 비해서 발현이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비드 회복 환자의 모노사이트가 이제 하이퍼 리액티브하다는 사실을 관찰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러한 그 피노타입이 앞서 관찰했던 후속 유전학적인 변화 때문인지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이제 플랫에서 이제 각각의 점은 이제 유전자의 발현 정보와 이제 발현 정보와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X축은 스티뮬레이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코비드 환자와 대조군 사이의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의 폴 체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Y축은 스티뮬레이션 이후 유전자 발현의 폴 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이제 1사분면에 이제 색깔로 강조된 유전자들은 스티뮬레이션 이후 증가된 발현을 보이고 또 스티뮬레이션 이전에 크로마틴 액세시빌리티가 이미 증가된 유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 유전자들은 이제 대부분 모노사이트에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들이었습니다. 즉, 이 결과는 에피제네틱 메모리가 이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유전자 발현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는 코비드 회복 환자의 모노사이트가 그 구성 유전자적인 변화를 통해 기능적인 변화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코비드 환자의 모노사이트에서 이제 변화를,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변화를 보여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노사이트는 수명이 이제 며칠에서 길게는 2주 정도로 수명이 짧은 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관찰한 피노타입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노사이트에서 관찰한 에피제네틱 메모리가, 모노사이트의 성구층인 HSPC에도 존재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HSPC는 골수나 탯줄에서 채취되어서 연구에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꽤 침습적이고 이런 한 연구를 하기에는 저희 같은 주제에서 연구하기는 어, 굉장히 어렵고, 행정적으로 어렵고, 또 침습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연구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호트의 혈액에서 아주 희귀하게 한 0.05% 정도 희귀하게 존재하는 HSPC를 농축을 하는 방법을 보완하고요. 이렇게 해서 싱글셀 멀티옴과 같이 수행을 하였더니 저희가 가진 싱글셋 데이터셋에서 뚜렷하게 이제 HSPC 클러스터가 이제 다른 PBMC의 클러스터와 함께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HSPC의 충분한 양의 HSPC 세포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HSPC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파퓰레이션 등의 헤테로지니티를 포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혈액에서 얻은 HSPC가 과연 골수에서 얻을 수 있는 HSPC와 유사한 것인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몇 명의 기증자에게서 골수와 PBMC 샘플을 모두 제공받았고, 그분들의 샘플에서 HSPC를 농축하여 이제 싱글셋 분석을 짓고 수행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유맵에서는 이제 HSPC 클러스터가 이제 하늘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아래쪽 유맵은 이제 HSPC 클러스터를 확대했을 때 헤테로지니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유맵에서는 이제 골수와 혈액에서 얻은 HSPC가 같이 코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즉, 각 티슈에서 얻은 HSPC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는 이제 HSPC의 서브타입의 마커진들의 발현 패턴도 조직별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골수와 혈액의 이제 HSPC 모두 이제 비슷한 발현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골수와 혈액에서의 HSPC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HSPC의 에피제네틱 메모리로 돌아와서 저희는 모노사이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코비드 회복 환자의 HSPC의 어택식 어나리시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differentially accessible region들을 통해 이제 PC의 분석 결과 PC1은 early 그룹과 대조군을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C2는 이제 late 그룹을 대조군과 분리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HSPC도 코호트 그룹 간 이제 에피제네틱한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early 그룹의 스페시픽한 이제 에피제네틱 시그니처에는 이제 미엘로이드 셀 디퍼런시에이션 분화와 관련된 시그니처와 또 골수성 세포 면역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R1 사이토카인의 생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시그니처들이 관찰되었고요. 레이 스페시픽한 에피제네틱 시그니처로는 사이토카인 시그널링과
생산, 그리고 미엘로이드 리코사이트의 액티베이션 등과 관련된 것들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세한 시그니처들보다는 HSPC 상에서 어, 그룹 간 에피제네틱 변화가 관찰됐다는 것이 이제 주된 테이크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후정률적인 변화가 HSPC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HSPC는 다양한 리니지로 분화할 수 있는 만큼 굉장한 헤테로지네이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HSPC에서 관찰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사실 헤테로지네이티의 변화에서 올 수 있다고 보았고 저희는 HSPC 서타입의 그룹별 빈도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뉴트로필과 모노사이트로 분할 수 있는 GMP의 빈도가 코비드 회복 환자에게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HSPC의 골수성 세포로의 HSPC가 이제 미엘로이드 세포의 골수성 세포로의 분화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GMP 이제 클러스터의 이제 마커진들을 이제 GMP의 상위 클래스인 이제 HSMPP 서타입에서 발현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어, HSMPP 상에서 이 GMP의 마커진들은 이미 그 코비드 회복 환자 혹은 환자 그룹에서 회복 환자 그룹에서 이미 높게 대조군보다 늦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골수성 세포로의 분화 프로그램이 이미 상위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발현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골수성 세포의 분화를 관장하는 전사인자인 CBPA의 모티프 액티비티를 어택식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사인자는 코비드 환자의 HSMPP에서 이미 늦게 발현되고 있었고요. 이 결과는 이제 코비드 환자 HSPC가 후승유전적인 변화를 갖고 있고, 또 디퍼런시에이션의 경향성 또한 이제 장기간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이제 코비드 환자에게서 모노사이트와 HSPC에서 이제 에피게네틱 메모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또 기능적인 변화 또한 이제 관찰된 기능적인 변화 또한 이제 또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떠한 것이 이제 에피게네틱 메모리를 만드는지 이제 메커니즘적인 거에서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아주 우연히 저희가 어, 힌트를 얻은 것이 저희가 환자 그룹에서 이제 그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이 환자들이 토실리주막 같이 이제 항 IL6 블라케이드를 투여받은 여부에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이제 GMP의 어, GMP 서브타입의 그 그룹별 빈도가 나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레이트 그룹 안에서 어, 엔타일 IR6 블로케이드를 투여받은지 여부에 따라서 그 GMP 빈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상이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엔타 IR6 트리트먼트를 받은 그룹에서는 GMP의 프리퀀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더 높게 유지가 되었고요. 하지만 투여를 받은 그룹에서는 GMP의 증가 정도가 GMP 프리퀀시의 증가 정도가 노멀라이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HSC, MPP 셀 타입 내에서도 이제 그 엔타이어시스 블로케이드의 투여 여부에 따라서 전사인자들의 액티비티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중 IR6 시그널링의 중요 구성 요소인 이제 스텝3는 이제 투여를 받지 않았던 그룹 환자에서 높은 이제 액티비티를 보였고 투여를 받으면 이제 그 액티비티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엘로포아시스를 관장하는 CBPA와 또는 이제 그 인터페론 시그널링을 관장하는 RF 같은 전산인자들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흥미롭게도 에리트로포에시스를 관장하는 이 가라1 같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R6 시그널링이 HSPC에서 관찰한 에피제네틱 메모리의 형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말씀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R6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코비드 환자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이토카인인데요. 중증도와 상당히 코릴레이션을 가졌던 것이 이제 R6 환자의 혈중 R6 레벨이었고요. 또한 이 R6는 이제 HSPC 상에서 이제 미엘로id 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R6과 과연 이런 코비드에 의한 후성진학적 에피제네틱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마우스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AJ 마이스의 MHB1 감염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 AJ 마이스는 MHB1 마우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중증 피노타입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코로나 감염에 많이 그 감염 공부에 많이 쓰였던 모델이고요. 저희는 이 모델에 이제 anti-RC 트리트먼트 그 조건도 추가하여서, 어, 이제 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 쥐를 감염을 시킨 다음에 30일간 회복을 시켜주었고요. 이 30일간 회복이 된 쥐는 이제 웨이트 러스 같은 것들이 노멀라이즈 되었고 또 이때는 바이럴 타이터 또한 전혀 이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감염으로도 회복된 쥐로부터 이제 그 골수를 얻었고요. 이 골수에서 얻은 프로제니터 세포를 이용해서 싱글셀 멀티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골수의 이제 싱글셀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트래젝터리가 보이고요. 어,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제니터 파퓰레이션 내에서 이제 그룹별, 그룹별 이제 서브타입의 그 frequency distribution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GMP frequency 같은 경우 이제 MHB에서 회복된 그룹에서 이제 그 GMP의 frequency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하지만 anti-IL-6 리셉터를 투여받았던 그룹에서는 그 경향성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제 GMP에서 좀 더 분화된 서브타입인 모노사이트 리니지 클러스터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그 패턴이 드러났고요. 이러한 패턴은 정반대로 에리트로이드 리니지에서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휴먼 데이터에서 봤던 거와 굉장히 유사하고, HSMPP 상에서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 액티비티를 또 살펴봤을 때도, 휴먼에서 봤었던 것처럼 스탯3 액티비티는, 이제 회복된 G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또 안타알시스 리셉터를 투여받으면은 그 스태트리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IRF나 CBP 같은 데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또 가라1 트랜스크립션 팩터에서도 휴먼에서와 마찬가지인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골수에서 본 결과가 결과에서 굉장히 고무되었고요. 저희는 이 골수뿐만이 아니라 마우스의 이제 peripheral tissue에서도 일어나는 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쥐의 폐를 셀린으로 세척을 한 다음 얻은 이제 그 세척액에서 이제 얻은 세포를 가지고 또 멀티옴 분석을 수행하는데요. 그 세척액에는 이제 매크로페이지 클러스터와 주로 이제 NK 셀이나 T셀 같은 파퓰레이션들이 주로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엘로id 세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매크로페이지 클러스터에 집중을 하였고요. 이 매크로페이지 클러스터들은 이제 맥1과 맥2로 이제 서브 클러스터로 나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맥1은 이제 저희가 마커진들의 분석 결과 레지던트 매크로페이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맥2 같은 클러스터의 경우는 액티베이티드 되었거나 이제 리크루티드 된 매크로페이지의 그런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룹별 이 맥1과 맥2의 그 프리퀀시를 분석한 결과 맥1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감염이 되지 않은 G 같은 경우는 주로 맥1의 매크로페이지를 가지고 있었고, 어, 이제 회복된 G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감염이 되었던 G 같은 경우는 모두 맥2에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어, 이제 anti-IRC 리셉터를 투여받은, anti-IRC 리셉터 블록헤드를 투여받은 그룹에서는, 이러한 맥2의 그 분포가, 맥2로의 분포가 좀 더 감소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anti-IRC 시그널링 트리트먼트가 이제 peripheral tissue의 모노사이트, 리크루먼트를 이제 줄인다는 것을, 모노사이트 리크루먼트나 디퍼런시에이션을 줄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에 고무되어서 혹시 다른 티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레인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비드 회복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무드 디스오더나 이제 건망증 또는 이제 브레인 포 같은 현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뇌에도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뇌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회복된 쥐의 뇌에서는 모노사이트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글라이아나 에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회복된 쥐에서 좀 더,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또 미엘린의 디스트리뷰션을 또 이제 ABP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시그널링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쥐 내에서는 디마이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타알스 수셉터를 이제 감염과 동시에 투여받았던 쥐에서는 이러한 그 염증성 세포들, 그러니까 이런 면역 세포들의 증가가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 또 디마일레이션 같은 현상 또한 어, 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 쥐에서 페리페럴 티슈 여러 골수뿐만 아니라 여러 티슈에서 이제 리크루트먼트와 관련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사람한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비드 감염 후 모종의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의 폐를 검사한 데이터를 이제 저희 이웃 랩에서 얻어서 그 코비드 회복 환자의 폐에서 이제 면역세포들의 분포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코비드에서 회복된 환자들의 폐에서는 이제 모노사이트나 페리브론키올 매크로페이지 같은 이제 면역세포들의 분포가 헬디 그룹보다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저희는 사람과 마우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되었을 때 이제 에피제네틱 메모리와 그 이제 피노타입을 이제 관찰을 하고요. 저희는 휴먼에서 PBM 혈액을 얻어 이제 HSPC를 농축하여 HSPC와 미엘로id 셀의 에피제네틱 메모리와 피노타입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HSPC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된 환자 HSPC 같은 경우는 미엘로포이시스의 증가가 두드러졌고요. 어, 또 이제 이 HSPC로부터 분화됐을 이제 미엘로이드 셀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그 스티뮬레이션에 의한 반응성을 보였고, 또 여러 브레인이나 런 같은 페리페럴 티슈에 이제 증가된 리크루먼트 또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이제 IR6 시그널링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에피제네틱 메모리 형성에 IR6 시그널링에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제 그 싱글셀 분석과 또 마우스 모델에서 휴먼과 마우스 모델에서 동시에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는 수많은 이제 수많은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터와, 수많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랩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 랩의 이제 코비드 기간 동안 이제 전적인 랩의 서포트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최근에 이제, 셀에 퍼블리시 될 수 있었습니다. 어, 어,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